이거 처음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예. 지난 5차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김장수 안보실장이 했을 때 관저에 없었다라고 하는 듯한 뉘앙스의 스토리들이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여러 군데로 팩스를 보냈다고 했었죠. 정성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그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 이틀 정도를 바깥에서 일을 보고 하루 정도는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관저에서 직무를 본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가 평소에도 보고를 할 때 대면에서 보고를 했던 적은 없었고, 팩스를 넣거나 문서를 어느 곳에 전달을 해놓으면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가져다가 줬었다. 지난 5차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누구는, 이거, 신문 조서도 공개하는데. 이거 공개를 왜 못해요? 이거 공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양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원래 피해자 신문 조서는, 그러니까 당사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개 안 되는 거 갖고 우리가 방송하면 안 되잖아. 그만할까요, 이제? 근데 언론에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느 방송에서 그렇게 신문에 원래 이제 잡지 쪽이었죠. 출판에 공개가 된 사실 이 출판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전문가분들 말씀 듣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MC 패널 말 끊지 마십시오.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원래 패널도 그냥 놔두면 하루 종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좀 끊어야 돼요. 예. 그렇죠? 아니, 저는 말이 긴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자기 말 길다는 패널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항상 생각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서 5분들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저거 진짜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온 사실을 보면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세월호 참사 당일 몸이 안 좋아서 관저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거 처음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특히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30년 봉인, 정부 기록물로 30년 봉인을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유세 과정에서 국회 요청해서 이 봉인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 많이 알려진다. 그러니까 공개한 언론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역공작전 아닐까요? 지나친 음모론은 경계합니다. 아니요, 왜 그러냐면, 피곤해서 관저에 있었다. 지금 우리가 관저에서 무슨 일을 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하고, 혹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냐. 그리고 막상 김장수 안보실장이 했을 때 관저에 없었다라고 하는 듯한 뉘앙스의 스토리들이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여러 군데로 팩스를 보냈다고 했었죠. 아니, 관저에 있어서 관저에서 좀 쉬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확인이 안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당시에 그 국조특위 증인으로 나왔을 때 김장수 안보실장이 주장했던 바는 당시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저에도 보내고 본관에도 보내고 여러 군데로 보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니, 비슷한 얘기들은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성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그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 이틀 정도를 바깥에서 일을 보고 하루 정도는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관저에서 직무를 본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가 평소에도 보고를 할 때 대면에서 보고를 했던 적은 없었고, 팩스를 넣거나 문서를 어느 곳에 전달을 해놓으면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가져다가 줬었다. 항상 평상시에도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했기 때문에 김정수 전 안보실장 입장에서도 이게 누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지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곳에는 다 그냥 넣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은. 차 교수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우리가 또 음모론은 아니지만 추적하는 데는 또 달인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의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 세월호 7시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고유명사를 만들어냈는데 예. 대통령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할 그랬죠. 수 없습니다. 예. 관저에 있었던 사실이 그렇게 비밀인가요? 그 비밀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기 그 때문에 의혹을 증폭시킨 건 자신들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때 당시 국회에서 그렇게 발언했을 때 이분이 법률 전문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위정을 하면 안 되니까 본인은 사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의 실제 위치를 은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요? 관저에 있었던 게 은폐할 일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간절히 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본인이 발설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인이 위증죄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 보안을 이유로 해서 대통령의 그 정확한 위치를 밝힐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뭐 그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어디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본인은 지금 관저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검찰이 진술만 받은 거지 그걸 검증을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관저에 있었다라고는 검찰 조서의 이 내용을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렇죠. 이 부분 하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것 자체가 피의자가 검찰과의 그 대면 수사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기다 아니다를 검찰이 여러 가지 관련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행위 아닙니까? 기다 아니다는 뭐예요? 사실이다.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예, 그렇다 아니다. 고향은 어디세요? 기다 아니다가 사투리인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의 어록 가운데 그 얘기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계신 곳이 집무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는 좀 가요, 저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좀,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연차 휴가를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대통령직이 굉장히 그 대한민국에서 최고위 공직자이긴 하지만 이분도 따져보면 직장인이거든요. 공무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직에 혹은 직장의 개념이 없고 자기가 있는 곳이 곧 지미국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조차도 아직까지도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상황 인식의 문제. 전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장 기자님의 아주 그 깨알 같은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저도 그 공감을 하는 게요. 저는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굳이 이게 조서에 나온 부분을 저는 상당 부분 믿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진짜 그렇게 뭐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내가 관저에서 사인하고 평소 업무 보던 방식대로 그냥 보고가 들어오니까 서면 늦게 서류로 사인해놓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상춘제에서 1월쯤이었나요? 기자들 갑자기 불러 모아서 얘기할 때도 하루 종일 결제서류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 사인하고 하다 보면 저녁 때쯤 되면 너무 피곤해요. 뭐 이런 식의 그런 정도의 상황 인식이었고 그랬던 거지 그걸 뭐 일부러 감췄거나 지금도 이 순간에도 조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필요한 조치는 다 취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라. 이런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뭘 더 하느냐. 저는 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까지 롯데를 뒤졌고 롯데 잘못 뒤졌죠. 그다음에 안가를 뒤졌고 평창동을 뒤졌고 또 다른 곳을 뒤졌던 기자들은 다 헛다리 짚은 거네요.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인데 우리가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쪽에서 생각해서 박 전 대통령의 인식은 그냥 그런 정도의 인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해상사고가 일어나는데 내가 어차피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해명이 그거잖아요. 전문가들에게 맡겨놓는 것이 오히려 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나 수영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자꾸 보통 다른 사람이라면 나라면 아니면 일반적인 국가 지도자라면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 머리에 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그쪽에 맞춰놓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이해한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교묘하게 이렇게 쿡쿡 찌르네요.
제가요? 예.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세월호 7시간의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는 뭐, 문제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 있었냐, 안에 있었냐, 그 이야기가 논란이 있다가. 성형시술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됐었던 거 안에 아니에요. 관제에 있는 건 거의 지금 다 일치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7시간 관제 안에서 뭘 했느냐가 네. 쟁점이었지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밝혀진 것은 없죠. 없는데 그 안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성형시술을 안 받았을 수도 있고 그 아직 뭐 진실을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날 좀 피곤해가지고 관제에서 조금 편하게 일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마 청와대 참모들 입장에서는 아마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기가 상당히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매일 집무실에 안 나온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매일마다 아침마다 아마 청와대 참모들은 아침에 이 이야기 할 겁니다. 뭐 청와대 참모들이 그렇게 썼다고 하니까 오늘 할매 어디 계시노?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집무실로 오시는지, 관제에 계시는지. 사실 이것은 잘못 오셨어요. 시트콤 하는 데 가셔야 돼. 앞서 부산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약간 좀 풀렸습니다. 죄송한데. 근데 어쨌든. 할매 그러니까, 어디 갔노? 할매 어디 계시노?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관제에 계신다. 근데 왜 관제에 계시냐? 오늘 좀 피곤하신 것 같아. 계속 부산 버전 해보세요. 왜 관제에 계시노? 이제 개그는 그만하시고.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피곤해서 관제에 계신다는 것이 만약에 핵심 참모들은 다 공유가 알게 모르게 됐을 거예요. 됐다고 한다면 이런 사건이 큰 사건이 터졌는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자기들끼리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예. 실제 또 그 보고서 올라갔을 때도 관제에 근무하는 근무 요원들조차도 제때 전달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 진술에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뭐 내가 그 더러운 돈을 받겠다고 대통령이 됐겠냐.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만드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그리고 이제 뇌물을 받으면 조용히 은밀하게 받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재단 만들어서 받았겠냐 내가 뭐 이제 이런 인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 낸다고 해서 되게 기뻤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공무상에 필요하고 어떻게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자신이 주장하면 그 자체가 그냥 일이 되어서 딱 되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네. 세월호 문제를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뭐 오늘 이 시간에 세월호 얘기만 다 해도 이게 우리가 밥값 하는 거예요. 네? 이기 특조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네. 후보 시절에 공약도 했었어요. 4월 네. 16일 안산에 가서 네. 만약 국회에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통령 직속 특조위를 네. 구성하겠다. 근데 그것은 오늘 청와대가 예. 그렇게 입장을 밝힌 바 없다고 공식 해명을 했는데요. 아니 4월 16일 날은 그렇게 분명히 안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공식적인 업무로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조국 민정수석에게 예. 업무 지시를 했죠. 세월호 재조사. 재조사 예. 했지만 네. 특조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다. 네. 그런 뜻은 현재까지 없는 거로 네. 확인된 그러니까 거죠. 세월호 재조사는 지시를 한 것이고요. 세월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상황 인식을 하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국회에서 제2기 특조위를 구성을 해서 법률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부가 이렇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얘기는 안 나온 거죠. 구체적인 안은 그렇습니다. 없이 다만 네. 세월호 재조사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공식 예. 입장인 거죠. 자, 윤석열 지검장의 미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공소유지가 이제 그 박근혜 최순실 재판을 병합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조단하고 특검이 하나로 묶어갖고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돼서 근데 이제 그 정비는 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제대로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각에서도 아니 그 기존에 검찰에서 수사한 부분을 다시 뒤집는 거 아니냐. 이건 수사권의 남용이라든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근데 이 부분은 제대로 수사를 못한 거예요. 아예. 지난해 국정농단과 관련한 부분은 들여다봤지만 우 전 수석에 관련해서는 세월호 이렇게 당시에 광주지검에 외압을 넣었다던가 아니면 그거 말고 우병우 전 수석 말고 다른 부분 왜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는 일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저대로 지원도 안 했었고 사실상 급여도 끊어버리고 세월호 위원 중에서 당시 여당 몫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걸 거부를 하는 그런 자세들도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참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게 명명백백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밝혀서 왜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이 없었고 왜 당시에는 해경이 제대로 출동을 못했고 구조선을 제대로 못 보냈고 상황에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죽어나가는데 왜 아무도 뛰어들지 않았냐 그거를 밝히자는 거지 누구를 꼭 막 벌 주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이러자는 게 아니었잖아요 애초부터. 근데 그 당시 여권에서는 계속 그것들을 들춰내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조사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조사 자체를. 그 부분의 문제점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아니, 그 세월호 특조위 구성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그 3월인가요? 그때 세월호 특조위 구성을 합의했고 그럼 막상 구성된 건 이제 4개월인가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멤버들이 구성이 됐고 활동이 시작이 된 시점을 그때부터 계산을 하자라고 하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고. 이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뭘로 되냐면 세월호에 관한 법에서 조사법에 대해서 특조위가 구성된 때부터 활동할 때부터 6개월인가로 정해놨는데 그 법을 억지로 갖다 가서 1년을 하기로 했는데 법을 만들어진 때부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법만 만들어진다고 이게 구성되는 것도 아니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4개월인가 5개월 지난 뒤에 겨우겨우 그때 인원 구성이 있었어도 가족을 넣을 것이냐 뭐 야당은 몇 명이나 하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투다가 4개월 지나서 갑자기 만들었고 그때부터 이 시점을 준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진 때부터 1년 지나니까 다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못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상 조사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겠다라는 거죠. 아이의 생일은 태어난 때부터 아니에요. 근데 임신할 때부터 생일을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임신할 때부터 한 게 아니라요. 결혼식 올릴 때부터 한 거예요. 법 만들었으니까. 공식적인 부부니까. 오늘 박박하셨어요. 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상황이. 그 사람들이? 그때 했던 일들 자체가. 아니 말 자체가 처음에 유가족이나 야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어느 정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왜 피해자한테 수사권을 주냐. 근데 피해자가 그건 온 국민이 피해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 말 자체에서 자신들이 가해자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화법을 썼어요. 아니, 수사권, 기소권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니냐. 복수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없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문제가 아닌데 나라를 제대로 세우자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건데 그걸 꼭 복수, 정치적 보복 이런 관념만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머리에. 알겠습니다. 공개한 언론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역공작전 아닐까요? 지나친 음모론은 경계합니다. 아니요, 왜 그러냐면, 피곤해서 관저에 있었다. 지금 우리가 관저에서 무슨 일을 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하고, 혹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냐. 그리고 막상 김장수 안보실장이 했을 때 관저에 없었다라고 하는 듯한 뉘앙스의 스토리도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여러 군데로 팩스를 보냈다고 했었죠. 아니, 관저에 있어서 관저에서 좀 쉬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확인이 안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가져다가 줬었다. 지난 5차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누구는, 이거, 신문 조서도 공개하는데. 이거 공개를 왜 못해요? 이거 공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양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원래 피해자 신문 조서는, 그러니까 당사자,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개 안 되는 거 갖고 우리가 방송하면 안 되잖아요. 그만할까요, 이제? 이거 처음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예. 지난 5차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김장수 안보실장 했을 때 관저에 없었다라고 하는 듯한 뉘앙스의 스토리들이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여러 군데로 팩스를 보냈다고 했었죠. 정성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그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 이틀 정도를 바깥에서 일을 보고 하루 정도는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관저에서 직무를 본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가 평소에도 보고를 할 때 대면에서 보고를 했던 적은 없었고, 팩스를 넣거나 문서를 어느 곳에 전달을 해놓으면, 근데 언론에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느 방송에서 그렇게 신문에, 이게 원래 이제 잡지 쪽이었죠. 출판에 공개가 된 사실, 이 출판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전문가분들 말씀 듣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MC, 패널 말 끊지 마십시오.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원래 패널도 그냥 놔두면 하루 종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좀 끊어야 돼요. 예. 그렇죠? 아니, 저는 말이 긴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자기 말 길다는 패널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항상 생각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서 5분들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저거 진짜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온 어디서 공개했어요, 공개를? 사실을 보면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세월호 참사 당일 몸이 안 좋아서 관저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거 처음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특히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봉인을 30년 봉인 정부 기록물로 30년 봉인을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유세 과정에서 국회 요청해서 이 봉인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 많이 알려진다. 그러니까